네, 이제 거의 막바지죠. 예, 이거 아마 37장, 38장을 제가 이제 한 1시간에서 1시간, 2시간 사이 정도 강의 이제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크게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벌써 이제 어, 이제 2학기가 끝났죠. 그죠? 여러분들 1년 동안 어, 1년 동안 이 코로나 환경에서 1학년을 보낸 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얘기 뭐 이런 것들도 해주고 싶었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예, 여하튼 열심히 이제 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수업이 늦어진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예, 강의 좀 해놓고 영상을 못 만들어가지고 좀 늦어진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하여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은 무슨 내용이냐? 예, 파동광학이에요. 파동광학이고, 그다음에 빛이 파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한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동성, 빛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광학을 어떻게 어, 빛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 예, 그 파동적인 특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빛의 파동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석 모형에는 이제 우리가 뭐 간섭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사, 그 다음에 그런 간섭 현상들이 어떻게 실제로 응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영의 이중순리 실험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장애물이 이렇게 있고 빛이 이제 평면파로 쭉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어떤 구멍이 딱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어, 하원을 그 구면파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쪽에도 구면파가 형성되고 이 S2 여기 구멍에서도 이제 구면파가 형성이 되면서 퍼져 나가는데 보시면 여기 이 두 개의 구면파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전혀 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스크린을 놓고 빛의 강도를 여기서 측정을 했을 때 보시면 겹쳐지는 점이 만나는 데는 이렇게 이 강도가 스크린에 검출되는 그 검출 강도가 높고 다시 이 극소, 그러니까 거의 안 겹치는 데는 이렇게 극소가 되고 겹치면은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물방울 이제 물의 표 아주 잔잔한 물 위에 어떤 두 개의 이렇게 물의 파동을 만들어내면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물의 어떤 그 파동이 점점 퍼져 나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어떤 파동이 있을 때 이게 점점 이제 퍼져 나갔을 때 보시면은 이 보강 간섭, 그러니까 서로 더 이 파의 진폭을 더 세게 해주거나 혹은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거나 뭐 그런 현상을 빛에서도 본 게 이 영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두 파동이 결합하는 점에서는 보강 간섭,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이제 강하게 서로 보강시켜주는 그런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혹은 어, 상쇄 간섭이라고 해서 S1에서 나오는 저 파동은 이제 최소를 찍는데 S2에서 나오는 파동은 최대를 찍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 상쇄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두운 무늬, 이 검은색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영의 이중슬릿 아주 유명한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고 이게 이제 그 빛의 어, 이 파동적인 특성을 증명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동
특성의 간섭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의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원들은 이제 단색이어야 돼요. 영어로 이제 모노크로매틱이라고 하는데 단색, 그러니까 파장이 하나. 그리고 광원들은 간섭성, 그러니까 결맞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파동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파동들이 간섭을 하려면 서로 이제 일정한 위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뭐 어느 일정하지 않은, 어떨 때는 뭐 그러니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막 파장이 변해요. 그러면은 이 파동의 간섭을, 이 빛의 간섭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항상 이게 파동이 나와야지. 막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됐다가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됐다가 이러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간섭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요 뭐 전구와 같은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광원이 있어요. 전구처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주 짧은 나노초보다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불규칙한 위상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요 위상이 변해요. 이런 주기나 이런 것들이 변해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구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광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어떤 보강 간섭, 소멸 간섭 등에 의해서 어 이제 뭐 빛의 특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짧아서 사람의 눈이 이런 빠른 변화를 뭐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예,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것도 그런 간섭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광원들, 그러니까 이런 간섭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니까는 특성을 갖는 광원들을 이제 비간섭성 광원이라고 해요. 예.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그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다 해가지고 이제 비간섭성 광원이라고 합니다. 그 분석 모형을 볼게요. 우리가 보면 이제 S1과 S2가 이렇게 있고 빛이 어떤 이 단파장 형태의 빛이 이렇게 와서 요 슬릿을 통과할 때 이제 굴절이 되는 정도가 이렇게 다를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어, 파동이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도 파동이 진행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 P 포인트를 향한 P 포인트를 향한 이제 광선이 R2가 있고 R1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로 이제 가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요 S1과 S2 사이에 이제 점 Q가 있을 거고요. 점 Q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 포인트가 있을 거고, 요 Q에 의한 요 중심선이 이렇게 이어져서 요 스크린에 점 O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P, Q, O에 의한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삼각형은 뭐랑 형태가 같냐? 여기 보면 S1과 여기 이제 작은 삼각형이 그림에서 보이시죠? 작은 삼각형이 이제 그림에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삼각형이랑 이제 또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요 평행한 어떤 두 광선을 생각했을 때, S1과 S2에서 나오는 어떤 평행한 광선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R1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요. 지금 요 R1은 우리가 잊어버립시다. 일단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얘만 이제 평행한 R2와 평행한 애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딱 선을 긋고 나면 어때요? 지금 델타라는 경로차가 발생하죠. 요 차이, 델타라는 경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발생하는데 이때 요 R2가 있고 R2랑 평행한 R1이 하나가 있다면 이 두 광선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게 딱 요 델타라는 차이죠. 이 델타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경로차. 네, 경로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차는 우리가 요 삼각함수 법칙에 의해서 d, 그러니까 두 개의 이중순리돼서 요 두 개의 구멍의 거리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요 경로차라는 거는 이 d 사인 세타랑 같아지는 거죠. 네, 결론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두 개의 광선이 있을 때, 이 S1과 S2에서 나오는 두 개의 광선이 있을 때 어떤 경로차가 발생하는데 두 광선이 이제 경로차가 발생하는데 그때 경로차 델타는 왜 안 써지지? 갑자기 펜이 말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동영상 껐다 켜주고 막 그랬네요. 어쨌든 네, 두 경로차의 델타 써야지. 어, 델타는 d 사인 세타가 된다. 네, 이 삼각형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제 경로차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요 경로차가 이제 델타는 이제 d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경로차가 0 또는 파장의 정수배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수배. 그러면 전피에서 두 개의 파동은 위상이 같게 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이 빛들의 요 광선의 파장이 있을 거잖아요. 이 빛의 진행 방향일 때 요런 파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경로차가 이 두 광선의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이면 서로 보강 간섭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겠죠? 네, 어, 이 경로차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광선이 R1이 이렇게 갑니다. 이 가요. 그러면 R2가 따라갑니다. 경로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람다 똑같이 경로차가 이제 요거 딱 이게 이제 람다죠. 여기서 네 가지가 어, 람다가 될 텐데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럼 어때요? 위상이 같기 때문에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더 지나가서 지금 여기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짧게 그려볼게요. 짧게 그려보면 아주 짧게 이렇게 뭐 이제 S1에서 나오는 광선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S2에서 나오는 게 람다를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친다. 네, 세 번 거쳐서 지나간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 네. 어쨌든 경로차가 어떤 람다의 정수배일 때는 항상 위상이 같기 때문에 항상 보강 간섭을 한다. 네, 보강 간섭한다. 위상이 같아야 된다. 네. 그 상세 간섭은 어때요? 여기 보시면 상세 간섭. 만약에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번째로 시작하는 애가 여기서 시작하면 딱 반파장 정도, 그죠? 반파장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걸 우리가 볼게요. 반파장 정도 시작을 하면은 어, 반파장이죠. 반파장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아이고 왜 이러냐. 반파장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네, 제가 그림을 좀 잘못 잘 이상하게 그렸는데 어쨌든 네, 그러면은 최대일 때 최소가 되죠. 최소일 때 최대가 되죠. 그럼 얘네는 계속 상쇄가 돼요. 네, 서로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파장을 이렇게 상쇄를 시켜버려요. 예, 즉 뭐냐면은 요 destructive interference라고 해서 요 상쇄 간섭이라는 거는 세타 다크라고 할 때, 예, 여기는 이제 브라이트예요. n 람다 저기 뭐야 간섭, 그러니까는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예, 여기서는 이제 상쇄 간섭이니까 어쨌든 이제 반파장, 예, 반파장이 돼요. 반파장만큼 될 때는 항상 상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서 m은 뭐냐면은 0부터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이제 정수인데 정수배예요. 항상 정수배일 때는 이제 보강 간섭, 정수배에다가 반파장을 의미하는 2분의 1을 더할 때는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 또 여기서 이제 m이라는 거는 간섭의 차수를 의미한다. 예, 차수, 오더 넘버라고 해요. 오더 넘버.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위치와 파장의 관계를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위치와 파장의 관계.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요 스크린까지의 거리, 슬릿과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이제 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중심점에서 요두 구멍의 이 가운데를 이은 요 중심점에서 요 어느 특정 지점 P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Y라고 하면은 요 탄젠트 탄젠트 세타는 이제 L분의 Y가 될 거죠. 네. 그럼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의 그 지점을 Y라고 할 때 L 탄젠트 세타 브라이트라고 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요 각도가 될 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Y는 L 탄젠트 세타 다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타가 아주 작다고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는 P가 이제 5에서 이게 P5가 작을 때는 세타가 작겠죠. 세타가 작으면 우리가 그 근사법을 이용을 해서 요 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제 탄젠트 세타랑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이제 L분의 Y가 되죠. 그죠? 네,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이제 L분의 Y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사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까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이제 그 L분의 Y고, 우리가 그 요 경로차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 경로차는 m 람다인데,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는 이제 m 람다인데, 얘는 사인 d 사인 세타였고, 요 사인 세타가 뭐였어요? L분의 Y가 되니까 m 람다는 d y l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작은 각도일 때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떤 빛의 파장의 그 오더 파라미터, 요 m을 곱한 것과 l과 d의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m 대신 상쇄 간섭은 그냥 m 대신 m 플러스 2분의 1만 넣으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 네, 아주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면 답을 그냥 보여준 상태에서 그냥 제가 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 거리는 4.8m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L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은 이제 0.03mm이다. 그럼 뭐예요? D, ED는 아니죠, 그냥 D죠. 죄송합니다. 예,
D는 이제 0.03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식에다 넣고 이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중심선에서 4.5cm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식을 쭉 써놓읍시다. 식을 써놓고 우리가 빛의 파장을 구해야 되니까 아까 앞에 식에서 y에 대한 식을 이제 우리가 람다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어두운 무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은 0입니다. m은 0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 거죠. m은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y는 여기 4.5cm가 y죠. 이거 y죠. 네. 그럼 이제 4.5cm에 넣고 그 다음에 d는 슬릿 사이의 간격이니까 0.03mm m은 0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L은 4.8m였죠. 그대로 넣게 되면 562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조건에서 이 문제에서 사용된 광원의 파장은 562 나노미터이다. 그러니까 이중 슬릿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리 이 중요해요. 거리, 슬릿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첫 번째 관측된 무늬 뭐예요? 다 우리가 보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빛의 파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의 파장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빛의 파장을 어떻게 측정해? 우리가 빛의 성질을 모르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성질을 알면은 이렇게 빛의 파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웃한 밝은 무늬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식을 잘 보면은 밝은 무늬들 사이의 거리니까 요 어두운 것과 밝은 거의 차이를 우리가 알면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차이를 알면은 우리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차이가 아니죠. 밝은 곳끼리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m일 때와 m 플러스 1일 때 밝은 그 지점, 밝은 지점, 그 m과 m 플러스 1일 때 밝은 지점들의 이 위치 차이, 즉 my 플러스 1과 y m 플러스 1과 y m일 때의 그 차이를 구하면 우리가 밝은 무늬들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식을 유도했었는데 여기 m에다가 m 대신 m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2분의 1이 아니에요. 여기 2분의 1이 아니라 m 플러스 1입니다. 왜냐면 다음 차순에서의 밝은 패턴의 위치니까.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말로 잘 써보면 말로 우리가 잘 표현해보는 게 중요해요. 말로 표현해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밝은 애들 사이 거리니까 밝은 부분 사이의 거리는 m번째 무늬의 위치와 m 플러스 1번째 무늬의 위치의 차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식을 그러면 요 개념 우리가 이 개념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식에다 대입하는 건 아주 쉬운 산수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9c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에 나온 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562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빛을 쏘고
패턴을 보면은 이중 슬릿을 놓고 이제 밝은 부분에 그 거리를 구하면 9cm라는 이 그러니까 패턴과 그러니까 밝은 무늬 사이의 거리가 9cm인 우리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슬릿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슬릿과 스크린의 거리 그리고 두 슬릿 사이의 거리 그 구멍 사이의 거리는 D죠. D를 알고 람다를 알면은 우리가 패턴을 예측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선무늬 세기 분포도 있어요. 우리가 세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 S1 슬릿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고 파동이 있고 S2에서 나오는 파동이 있을 텐데 이 에너지라는 게 저기 어 에너지라는 게 지금 정해져 그 이게 빛이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니까 이 빛의 그 전기장이라는 게 요 이 전기장의 진폭인 그 E 제로의 사인 오메가 t 함수일 거예요. 그럼 E2는 뭐냐면 E2는 그 경로 위상차가 이렇게 발생할 텐데 경로 차이에 의한 위상차가 발생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기장의 이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나갈 텐데 이 빛의 강도라는 거는 전기장의 제곱에 이제 비례를 해요. 이 빛의 강도라는 것이 이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의 이 강도를 계산을 하면은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장과 그 스크린과 슬릿 사이의 거리 그리고 두 슬릿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패턴을 위치해가지고 요 파장의 강도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요 IMX는 그 두 빛의 간선 무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진폭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선 무늬의 세기 인텐시티는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축은 지금 그 경로차가 될 거고, 경로차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경로차라는 게 이제 세타의 함수인데 경로차에 대한 어떤 간선무늬 세기 분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중 슬릿으로 가게 되면은 간단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메인 아주 커다란 진폭을 하나 갖게 되고 아주 작은 진폭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n이 이제 슬릿의 개수인데 3개, 4개, 5개, 10개 뭐 이렇게 늘어갈수록 이제 주극대라고 하는 이제 맥시멈 픽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차, 3차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2차 극대에 의해서 이렇게 낮은 신호가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중 슬릿에 의한 간선 무늬 세기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막에서의 간섭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35장에서 배웠어요. 그 방막 안에서 이제 빛의 파장이라는 게 굴절률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방막 안에서의 빛의 파장이 람다 n은 원래 가지고 진공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빛의 파장을 n 굴절률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그 방막을 통과하는 빛을 이렇게 볼게요. 이제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사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제 반사되는 경우를 봤을 때 만약에 빛이 거의 수직으로 입사를 이 방막으로 한다면 방막이라는 게 이제 아주 얇은 막을 의미하죠.
그래서 방막을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방막에서 반사가 되는 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광선이 갔다가 반사가 되면서 180도의 위상차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180도의 위상차, 180도의 그 위상차가 이제 여기 1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를 한 번 이제 반사됐을 때 180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갔다가 한 번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180도가 다시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360도가 위상차가 발생하는 거죠.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이 2번 광선은 이제 360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기 직접 반사된 요 1번과 들어갔다가 여기 요 방막 요 B면에서의 이 반사된 거에 의한 요 2번 광선의 위상차는 180도예요. 그리고 경로차는 어떻게 돼요? 경로차는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방막의 두께가 T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고민을 하면은 우리가 ET가 되죠. 예. 그리고 요 180도의 위상차라는 거는 그 180도 위상차라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파장이 있을 때 그걸 반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ET는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예요. 네. 180도의 위상차라는 거는 요 람다에서 반밖에 안 반을 요 반을 선택한 거니까 2분의 람다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경로차는 ET는 2분의 람다가 돼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보강 간섭이 될 때 보강 간섭이 돼야 되는 조건은 ET는 m 더하기 2분의 1에 람다를 곱한 게 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요 반파장만큼의 이 경로차를 거치고 와야지만 요 1과 2가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 1번이 위상차가 180도니까 그죠?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웨이브에서 얘가 이렇게 180도만큼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반사가 되면서. 근데 이제 2번 마찬가지. 2번이 이제 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게 되려면 반파장만큼 밀려야 되니까 이렇게 반파장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야 이제 보강 간섭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거울 반사를 생각했을 때, 이중 슬릿을 생각했을 때 랑은 조금 얘기가 달라졌죠? 그죠? 이중 슬릿이랑은 좀 얘기가 달라진 그 케이스가 되겠다.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식에서 요 위에 있는 요 식에서 람다 n은 n분의 람다였으니까 예, 이제 일반화 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강 간섭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상세 간섭 조건은 2분의 1 다시 빼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상세가 된다. 서로 그래서 상세가 된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렌즈를 통과해서 반사돼서 오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뉴턴의 원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동심원을 그리는 파형 형태가 관찰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우리가 뉴턴의 원문이라고 합니다. 예. 뭐 뉴턴이 바뀌었죠? 그 비누막도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비누막도 아주 얇은 방막이에요. 그죠? 비누막. 여기서 간섭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늘 거품 막을 자유 공간에서의 파장이 람다죠? 람다가 600나노미터인 빛으로 비출 때 막에서 반사되는 빛이 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위한 막의 최소 두께를 구하라.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우리가 식에서 이제 ENT는 m 더하기 2분의 1 람다였죠. 그럼 T는 우리가 알고 싶은 T는 EN 나누기 m 더하기 2분의 1 람다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최소 두께니까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 두께니까 m은 0일 때 최소 두께가 되겠죠. m을 0일 때 최소 두께가 되니까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식을 정리하면 다 n분의 람다가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n에다가 굴절율을 넣고요. 600 나노 600 나노를 여기다 넣으면 요새 펜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이렇게 600 나노 여기다 넣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113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죠. 네. 그래서 이제 113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클슨 간섭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광원이 있고 우리가 이 빔 분리계라고 해요. 스플리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빔 분리계라는 게 있고요. 여기 빔 분리계를 거쳐서 반사가 돼서 나오는 게 다시 빔 분리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빔 분리계니까는 이쪽으로 가고 다시 마이클슨 간섭계가 좀 재밌는 건데 이렇게 들어간 빛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반사가 돼서 이 거울에서 다시 반사가 돼서 오고 이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오는데 그럼 이쪽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애들 이렇게 L1이라는 애와 L2라는 광선이 들어오게 될 텐데 얘를 우리가 조절을 하면은 이 두 개의 광선에 의한 간섭 무늬가 변하게 돼요. 이게 거리를 조절하는. 왜냐면 경로차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마이클슨 간섭계가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가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볼게요. 먼저 이제 FTIR이라는 그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라고 요 어떤 분자들 유기 분자를 분석하는 유기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툴이 있어요. 이런 애들 이제 여기 여기다가 이제 요 시편을 놓고 그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빛의 시편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빛을 검출기로 검출을 하는데 적외선은 이제 쏘여요. 그럼 적외선과 요 시편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분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거든요.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특정 에너지를 갖는 무언가가 반응을 할 때 빛의 인텐시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스펙트럼인데 여기 이제 거울 이렇게 있고 IR 소스 쏴서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갔다 오고 시편을 통과해서 오는 애들을 이렇게 디텍을 하면은 요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특정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요 분자들의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FTIR이라는 프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학이라는 어,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특히 뭐 제약 이런 거 아니면 뭐 유기 물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37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동적인 특성에 대해서 빛의 파동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수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 38장 곧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록은 37, 38장 합쳐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38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